안녕하세요. 클로팀입니다. 이번 클로 2024.0 버전에서는 어떠한 신기능과 개선 사항이 있는지 오늘 신기능 웨비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능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클로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 신기능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클로팀에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은 유튜브에 로그인되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로그인해 주세요. 그럼 클로 2024.0 신기능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기능 웨비나는 키피처, 파일, 2D, 아바타, 3D, 머티리얼, 모드, 렌더, 클로젯 순서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버전에 들어간 키피처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0 버전부터 클로의 GUI 리뉴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GUI 리뉴얼에서는 이전보다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유저들이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처음 설명드릴 부분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컬러 시스템의 업데이트입니다. 크게는 전체적인 컬러 시스템, 아이콘, 그리고 텍스트가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파일 오픈 창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포트 DXF 창에서 옵션을 체크하는 메뉴의 색상이 하이라이트 되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뉴명을 확인할 때 텍스트 색상뿐만 아니라 메뉴 박스 자체가 하이라이트 되어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아이콘의 디자인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시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D 툴바의 아이콘, 그리고 3D 툴바의 아이콘,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아이콘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도 오픈, 세이브, 옵션을 구분하는 탭, 그리고 체크박스가 시각적으로 구분되어 보일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3D와 2D 디스플레이 보기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각 주제별 아이콘으로만 온오프를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의 디스플레이 보기가 켜졌는지 혹은 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유저들이 3D 그리고 2D 디스플레이 보기 상태를 직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과 위치는 동일하게 3D와 2D 창의 좌측 상단에서 디스플레이 온오프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제별로 하나의 메뉴만 존재한다면 아이콘 위에서 바로 클릭하여 온오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메뉴가 있는 경우 원하는 메뉴에서 마우스 커서를 호버해 해당 항목의 온오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 아이콘과 메뉴명을 볼 수 있습니다. 3D 창의 가먼트, 트림, 아바타 디스플레이, 인바이어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2D 창의 소잉, 가먼트, 인포메이션, 패턴 락 디스플레이 메뉴에는 원하는 옵션을 다중으로 보고 끌 수 있고 나머지 디스플레이의 경우 원하는 옵션을 한 가지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컴포넌트 디자인이 개선될 예정이니 앞으로 업데이트될 부분들도 기대해 주세요. 이번 2024 버전부터 개인 유저는 하나의 통합 계정으로 모든 클로 버추얼 패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 계정이란 별도의 등록 없이 클로 버추얼 패션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의미합니다. 통합 계정으로 로그인 시 클로 버추얼 패션의 모든 서비스인 클로, 클로젯, 커넥트, 그리고 마블러스 디자이너와 지니의 사용자 아이디 대신 이메일 주소로 자동 로그인됩니다. 유저는 통합 계정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추가 로그인 없이 클로 버추얼 패션의 서비스에 접속하게 되어 작업 흐름의 중단 없이 원활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클로셋을 이용하여 다중 계정 관리에 따른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고 계정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쉽게 관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 계정을 사용하게 되어도 기존 계정의 모든 데이터와 에셋, 서브스크립션은 그대로 유지되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구매한 항목을 계속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정 통합은 현재 개인 유저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업 유저는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통합 계정 사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신규 유저의 경우 회원 가입 시 자동으로 통합 계정으로 생성되지만 기존 유저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기존 유저의 통합 계정 사용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사용자의 경우에는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기준으로 현재 계정이 병합됩니다. 클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후에 사인인 창에서 기존 라이선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합니다. 그럼 통합 계정 생성 안내창이 나타나는데요. OK 버튼을 클릭하면 클로젯 로그인 창으로 넘어갑니다.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입력한 클로 라이선스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통합 계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미 동일한 계정으로 클로셋에 가입하신 경우 클로셋은 일치하는 이메일 주소를 찾아 자동으로 매칭시켜 통합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클로셋에 동일한 계정이 없다면 클로셋 계정을 만들어주면서 통합 계정으로 전환됩니다. 두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지만 각각 다른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선택한 메일 계정을 기준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둔 클로젯 계정을 클로 계정과 통합한다면 해당 계정에 그동안 아카이브하거나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클로젯 계정을 클로 계정과 연동하고 싶다면 supportcloset.com에 문의하여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를 통합하세요. 현재는 계정을 연동하기 위해 문의해야 하지만 추후 유저가 직접 연동할 수 있게끔 개발될 예정입니다. 통합 계정으로 전환되는 최초의 로그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Save as ID 패스워드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자동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유저의 통합 계정 생성은 클로 웹에서도 가능합니다. 클로3d.com 웹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디비주얼 버튼을 클릭한 후 통합 계정 안내창이 뜨면 확인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존 클로 라이선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합니다. 해당 창이 뜨면 컨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로그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클로젯 로그인 창으로 넘어가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입력한 클로 라이선스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통합 계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역시 클로셋에 이미 클로와 동일한 계정으로 가입된 경우라면 클로셋에서 매칭되는 이메일 주소를 찾아서 자동으로 매칭되어 통합 계정으로 전환됩니다. 클로셋에 동일한 계정이 없다면 클로셋 계정을 만들어주면서 통합 계정으로 전환됩니다. 역시 두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지만 다른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 두 계정을 연동하고 싶다면 supportcloset.com에 문의하여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를 통합해 주세요. 통합 계정을 사용하게 될 경우 추가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클로 라이브러리 내의 클로셋과 커넥트 탭의 로그인 버튼은 사라지게 됩니다. 추가 로그인 없이 두 서비스에서 3D 에셋을 사용해 보세요. 2024.0 버전 업데이트 이후 해당 과정은 통합 계정 설정을 위해 초기 접속 시에만 필수로 진행되며 한 번 전환 후에는 계정 통합 팝업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모든 클로 버추얼 패션 서비스에 대해 하나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려면 모든 서비스에서 단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통합 계정과 관련된 헬프센터 URL을 영상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합 계정을 사용하여 클로 버추얼 패션의 모든 서비스를 원활한 흐름으로 작업하고 계정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쉽게 관리해 보세요.
이전 버전에서는 니트 조직을 표현하기 위해 짜임이나 소재에 따라 여러 가지 맵을 직접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클로 2024.0 버전부터 패브릭의 머테리얼 타입에 니트웨어가 추가되어 니트의 다양한 소재와 짜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니트의 짜임이 메쉬로 표현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솔기선과 패턴 외곽선 부분에 원사를 생성하여 자연스러운 홀가먼트 니트와 같은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짜임새와 게이지 등 세부 옵션을 조절할 때 의상에 어울리는지를 3D 창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의상에 니트웨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원단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머테리얼 메뉴에서 타입의 드롭다운 메뉴에 니트웨어를 선택합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에 니트웨어의 세부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나며 3D 창에서 니트웨어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트웨어가 적용된 패턴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트의 실이 메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짜임이 한 올씩 표현되며 별도의 맵 적용 없이 굴곡이 생기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이번에는 니트웨어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칭 메뉴에 원하는 프리셋을 선택하여 니트의 짜임 종류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니트 짜임 9개의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스티칭 프리셋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니트의 겉과 안짜임이 동일한 가터 스티치, 니트의 앞면은 겉뜨기, 뒷면은 안뜨기가 표현되어 니트의 겉과 안짜임이 다른 스토키네트 스티치, 반대로 앞면은 안뜨기, 뒷면은 겉뜨기로 표현되는 리버스 스토키네트 스티치, 겉뜨기와 안뜨기를 상하 좌우로 번갈아 떠서 올록볼록하고 입체감이 돋보이는 시드 스티치와 모스 스티치, 그리고 소매, 시보리 분량에 사용되는 립 스티치가 립의 간격별로 제공됩니다. 여러 줄의 립 스티치가 교대로 짜여진 카트리지 벨트 립 스티치, 마지막으로 벌집 모양과 같이 육각형의 짜임을 가진 허니콤 스티치가 제공됩니다. 원하는 니트의 짜임을 선택한 후 게이지를 입력합니다. 게이지는 1인치 내에 편직 바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니트 조직에서의 한 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 값이 높을수록 촘촘하게 표현됩니다. 아래의 얀 티크니스 값을 조절하여 원사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원사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게이지 값을 높이고 얀 티크니스를 낮추면 조밀하고 얇은 니트, 게이지 값을 낮추고 얀 티크니스 값을 높이면 스웨터같이 두꺼운 니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니트를 짜는 합사의 텍스처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합사의 표면 재질감에 대한 노멀 맵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된 노멀 맵을 딜리트 아이콘을 눌러 삭제해보면 짜여진 니트실의 음영이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 노멀 맵을 적용하여 다음 옵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합사의 개수, 즉 실 가닥에 사용되는 원사의 개수를 변경하고 싶다면 플라이 어마운트 값을 설정합니다. 1개부터 6개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한 플라이 어마운트에 따라 플라이 컬러, 즉 니트가 짜여질 합사의 색상수가 추가됩니다. 합사의 개수만큼 각 실 가닥에 컬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컬러 칩을 클릭한 다음 컬러 팔레트 창에서 색상을 변경합니다. 각 플라이에 다른 색을 지정하여 니트의 컬러감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니트웨어가 적용된 패턴의 이음새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제너레이트 심 옵션이 디폴트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재봉선으로 연결되는 솔기선과 패턴 외곽선 부분의 합사의 짜임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여 한 번에 짜여진 홀가먼트 니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 랭스 옵션을 통해 패턴 바깥으로 연장되는 솔기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솔기 길이가 짧아지고 숫자가 높을수록 길이가 길어집니다.
제너레이트 심 옵션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심 커버처 값을 낮추면 솔기선과 패턴 외곽선이 플랫하게 마감됩니다. 반대로 심 커버처의 수치를 높이면 끝이 말리면서 마감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트웨어는 메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 작업과 렌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게이지가 높을수록 계산되는 메쉬 횟수가 증가하게 되며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따라서 니트웨어의 속성 설정이 끝난 후에는 3D 창의 토글바에서 가먼트 렌더링 옵션의 쇼 니트웨어를 비활성화하여 속도를 직접 제어합니다. 니트웨어의 프리셋을 활용하여 미리 제작해둔 원단을 적용하고 메인 메뉴에서 렌더를 실행시켜 렌더된 결과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풍부한 색감의 니트 표현이 가능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상과 더불어 인형, 블랭킷과 같이 다양한 오브제의 니트웨어를 활용하여 사실적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트웨어는 클로에서만 사용 가능한 재질로 OBJ, FBX, GLTF와 같은 외부 확장자로 추출하거나 이미지 앱으로 저장하여 활용하기가 어려우니 작업하신 니트 의상을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패브릭을 지폐부로 저장하여 활용해주세요. 이렇게 니트웨어의 다양한 프리셋과 옵션을 조절하여 더욱 사실적인 니트 원단을 손쉽게 표현해보세요. 클로 2024 버전부터 클로 프로젝트 파일에는 사용자가 파일을 열지 않고도 미리 볼 수 있는 썸네일이 아이콘 이미지로 제공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버킷 파일을 열어준 후 다시 메뉴에서 파일 세이브 프로젝트를 눌러 간단하게 저장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보면 아이콘 이미지가 썸네일로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파일을 공동작업자에게 전달할 때 PNG 형식의 썸네일과 같은 별도의 파일 두 개를 함께 제공할 필요 없이 단일 프로젝트 파일만 전달하여 파일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지정된 그래픽의 중심 혹은 그래픽의 외곽선을 옵션을 기준으로만 그래픽의 위치 값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 2D 패턴에서 추가한 그래픽을 지정한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그래픽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패턴 창에서 트랜스폼 그래픽 툴을 선택하여 그래픽 위에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우클릭 팝업 메뉴에서 커스텀 메저먼트 옵션을 선택하고 패턴 윤곽선에서 참조할 지점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패턴의 HPS 지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커스텀 메저먼트를 추가하면 우측 속성창에서 2D 줄자 항목 아래에 커스텀 메저먼트 옵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길이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HPS로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름 옆에는 측정값을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고 활성화하게 되면 선택한 지점으로부터 점선으로 된 매저 라인과 함께 거리값이 2D 패턴 위에 함께 나타납니다. 체크를 해제하여 비활성화하게 되면 해당 값이 패턴 위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의 딜리트 버튼을 눌러 해당 값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그래픽을 통해 나머지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픽을 기준으로 레프트와 바텀 두 개의 측정값을 추가하겠습니다. 트랜스폼 그래픽을 선택하고 그래픽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 커스텀 메저먼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측정할 패턴 윤곽선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측정값을 추가하기 위해 동일한 단계를 반복하되 이번에는 하단 라인을 기준선으로 선택합니다. 이제 속성창에서 측정값 이름을 left, bottom으로 변경합니다. 만약
그레이딩이 적용된 의상이라면 2D 패턴 창 좌측 토글바에서 쇼 그레이딩 옵션을 활성화하고 우측 그레이딩 탭에서 각 그레이딩 치수를 확인해보면 각 그레이딩 사이즈별 그래픽 위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기능을 활용하여 그래픽 측정 값을 패턴에 원하는 특정 지점에 맞춰 적용하는 데 사용해보세요. 이번 버전부터 2D 패턴 창에 패턴 윤곽선 리플레이스 라인 기능이 추가되어 하나의 세그먼트 또는 여러 개의 세그먼트를 다른 패턴의 윤곽선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프스트를 예제로 활용하여 해당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턴을 약간 변경하고 리플레이스 라인 기능을 사용하여 동일한 윤곽선으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소매의 한쪽 면을 변경한 후 반대쪽 면의 외곽선을 교체하여 패턴을 동일하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에딧 패턴 도구를 선택하고 방금 변경한 옆 라인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우클릭 메뉴에서 카피를 선택합니다. 이제 동일한 소매 패턴의 반대쪽 라인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메뉴 창에서 새로운 리플레이스 라인 옵션이 표시됩니다.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선택한 선이 하이라이트 되며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옵션 창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디렉션 옵션은 복산 라인과 교체하려는 라인의 길이가 다른 경우 복산 라인의 길이차를 어느 방향으로 적용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매는 두 선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스타트를 선택한 후 나머지 옵션들에 대해서는 다른 패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렉션 옵션 바로 아래는 플립 버티컬과 플립 호리저널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수직 혹은 수평축을 고려하여 선분에 반영되고 교체할 라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라인의 곡선 부분이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쪽에 곡선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플립 호리저널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또한 소매의 비캡 부분에 곡선을 적용하기 위해 플립 버티컬 옵션을 선택하여 반대쪽 선분을 수직으로 미러링하여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형태의 라인으로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시뮬레이션하여 3D 창에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라펠 패턴을 활용하여 디렉션을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프스트 라벨의 곡선과 길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판 패턴의 리플레이스 라인 기능을 활용하여 라펠의 변경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과 동일하게 에딧 패턴 툴로 라펠 패턴의 외곽선을 선택합니다. 패턴의 아래의 선분에도 앞판과 제봉되는 선분이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선분도 같이 중복 선택합니다. 복사하고자 하는 모든 선분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카피를 선택합니다. 이제 앞판 패턴에서도 교체하고자 하는 모든 선분을 선택한 뒤 해당 선분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메뉴 창에서 리플레이스 라인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교체하려는 라인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디렉션에서 적용할 옵션을 선택하여 늘어나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먼저 스타트 옵션은 패턴의 어깨 라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아래로만 선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oth 옵션은 복사한 선분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양 끝점에 모두 길이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end 옵션은 스타트 옵션과는 반대로 어깨 지점에서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트 방향과 end 방향은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이 경우 스타트가 가장 적합한 옵션이며 플립 옵션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선분의 곡선과 길이가 모두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패턴 윤곽선에 연결되어 있는 내부 선분도 교체된 패턴 윤곽선을 따라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 내부 선분도 동시에 변경하고자 한다면 모든 내부 선분을 패턴 외곽선까지 연장한 후 리플레이스 라인을 적용해 주세요. 이제 패턴의 곡선과 길이가 일치한 점을 확인하였으니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리플레이스 라인 기능을 활용하여 변경된 패턴 윤곽선을 더 간편하고 정확하게 교체해 보세요. 클로 2024 0 버전부터는 여러 개의 곡선점을 중복 선택하여 직선점으로 한 번에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클로 파일을 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D 패턴 창에서 Edit Curve Point 툴을 선택하여 다수의 곡선점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곡선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Convert to Segment Point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모든 곡선점이 직선점으로 한 번에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선된 기능을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패턴을 제작해 보세요. 이번 버전에서는 Show Line Length Angle 토글 메뉴를 통해 선분의 길이와 각도를 한 번에 표시할 수밖에 없어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는 2D 토글 메뉴에 패턴 각도를 별도로 표시하고 숨길 수 있는 Show Angle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2D 패턴 창 좌측 토글바에서 네 번째 위치한 Show Angle 아이콘을 클릭하여 각도 표시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패턴의 각도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버전에서 2D 패턴 창에 패턴에 적용한 수축률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이 정보를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네스팅 시 시링케이지 크로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바지 패턴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바지가 세탁 후 80%까지 줄어든다고 가정해보고 모든 패턴을 선택하여 80%의 수축값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축률이 적용된 실제 패턴 사이즈로 네스팅 해보겠습니다. 속성창을 보시면 패턴 디멘션 아래에 액추얼과 시링케이지 그로스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링케이지 그로스 옵션을 선택하면 프린트 레이아웃 창에 수축률이 적용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스트 패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언제든지 액추얼로 다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다시 네스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패턴이 수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늘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모드로 돌아가 이번에는 패턴이 100 이상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늘어난 패턴의 경우에도 네스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패턴을 수축하거나 늘려 사용한 경우 프린트 레이아웃에서 수축률 정보를 포함하여 소모된 원단 소요량 정보 계산에 활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아바타 업데이트 및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 기능은 여성 아바타에만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클로 2024 버전부터 메일, 보이스, 걸스 아바타에도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원하는 얼굴의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먼저 남성 아바타의 얼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아바타를 사용한 파일을 불러온 다음 상단의 메인 메뉴에서 아바타 Auto Convert to Face 메뉴를 선택합니다. 젠더 옵션을 클릭하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메일 보이 그리고 걸 옵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 옵션을 클릭한 다음 생성될 아바타의 연령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에이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스니시티 옵션 또한 기존과 동일합니다. 메뉴를 클릭하여 생성될 아바타의 인종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 프롬프트 창에서는 원하는 얼굴에 대한 특징을 키워드로 입력합니다. 키워드를 입력할 때는 서술적인 긴 문장보다는 단어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이미지에 왜곡이 생기므로 콤마를 사용하여 단어들을 끊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AI 페이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얼굴의 정면이 클로즈업 되고 얼굴이 머리카락이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은 이미지가 잘 생성되었다면 하단의 컨버트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클로 아바타의 얼굴 메시가 생성된 얼굴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의 바디 텍스처와 컬러도 생성된 얼굴의 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변환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아바타의 얼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 윈도우 상단의 이미지 탭을 클릭합니다. 젠더 옵션을 메일로 설정한 다음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불러와 주세요. 머리카락이나 안경에 얼굴이 가려지지 않고 그림자가 없으며 깨끗한 배경에 얼굴 이미지를 불러와야 하며 1080 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보이 아바타의 얼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 기능은 7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보이와 걸 아바타에 적용 가능합니다. 단 2세에서 6세 및 6개월에서 18개월의 키즈 아바타는 지원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젠더를 보이로 선택하고 생성될 얼굴의 연령대와 인종을 선택합니다. 랜덤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해 주사 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소년의 AI 페이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원하는 얼굴의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면 컨버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AI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보이 아바타의 얼굴 메시와 맵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걸 아바타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얼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능으로 추후에는 사용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를 활용해 원하는 느낌으로 AI 페이스 이미지를 생성하고 다양한 아바타 얼굴을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 지난 버전에서 오토 컨버트 투 아바타 기능이 개선되어 다즈 3D의 아바타를 클로 아바타로 리깅 및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클로 2024 0버전부터 다즈 3D의 제네시스 9 아바타도 지원되도록 업데이트되어 이제 다즈의 제네시스 8과 9을 모두 클로 아바타로 변환하여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오토 컨버트 아바타 창을 열기 위해 메인 메뉴의 아바타, 오토 컨버트 투 아바타 메뉴를 클릭합니다. 3D 바디 파일 메뉴 우측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즈 3D에서 미리 OBJ 또는 FBX로 익스포트한 제네시스 9 아바타를 불러옵니다. 다즈 아바타의 성별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젠더 옵션이 선택됩니다. 젠더 옵션이 설정됩니다. 그런 다음 컨버팅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변환하고 싶다면 오토매틱 옵션을, 직접 편집한 포즈에 맞추어 변환하고 싶다면 커스텀 옵션을 선택하여 전체 체형을 맞추어 주세요. 저는 오토매틱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버팅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컨버트 타입을 선택합니다. 클로 아바타의 외형으로 변환하려면 클로 스킨 스타일, 제네시스 9의 외형을 유지한 채로 관절점만 추가하고 싶다면 리깅 올리를 선택해주세요. 아바타를 변환하여 클로의 아바타 에디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사이즈 에디터블 옵션을 선택합니다. 저장할 경로를 설정한 다음 컨버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즈 3D의 제네시스 9 아바타가 선택한 컨버트 타입의 아바타 파일로 변환되며 클로에서 제공하는 아바타와 같이 포즈, 모션 파일을 적용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성인 아바타의 경우에만 스타일 컨피규레이터를 사용하여 아바타의 톤, 색조 등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클로 2024 버전부터 7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키즈 아바타에도 스타일 컨피규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의 라이브러리에서 아바타, 키즈 아바타, 스킨 컨피규레이터를 적용할 아바타를 선택합니다. 스킨 컨피규레이터에서 아동 아바타를 지원하기 위해 커넥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멜로디, 사샤, 올리버 아바타의 프리셋이 교체되었으므로 이전에 커넥트에서 멜로디, 사샤, 올리버 아바타를 다운로드한 적이 있다면 다시 다운로드 해주어야 합니다. 미리 다운로드 받아둔 멜로디 아바타를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아바타의 스킨 스타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창에서 아바타를 클릭한 다음 우측 속성 창의 바디 스타일링 메뉴에서 원하는 아바타의 스킨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아바타의 스킨 스타일이 변경되고 설정된 아바타의 사이즈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 키즈 아바타의 경우 멜로디, 사샤, 이즐라, 남자 키즈 아바타의 경우 올리버, 마일로끼리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 컨피규레이터를 실행하기 위해 스킨 스타일 우측의 얼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성인 아바타와 동일한 방법으로 옵션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아이브로우와 립스의 경우 호환되는 다른 키즈 아바타의 스타일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컬러를 선택한 다음 필요에 따라 블렌딩 옵션을 선택합니다. 스타일 컨피규레이터를 통해 키즈 아바타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커스텀해 보세요. 이전 버전에서는 여러 개의 아바타를 중복으로 불러오면 한 개의 아바타의 배치 포인트만 유지되어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클로 2024 버전부터 아바타를 추가할 때 각 아바타의 배치 포인트 및 배치판 정보가 개별적으로 유지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파일에 여러 개의 아바타를 불러온 경우 의상을 동시에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바타를 사용한 프로젝트 파일을 추가로 불러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창의 좌측 토글바에서 Show Arrangement Point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두 아바타의 배치 포인트가 각각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how Bounding Volume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배치판 또한 각 아바타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아바타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배치 포인트나 배치판을 추가 및 편집하기 위해 메인 메뉴의 아바타, 아바타 에디터, 어레인지먼트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수정할 배치 포인트와 배치판을 수정할 아바타를 선택합니다. 각 아바타별로 배치판과 배치 포인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관절점에 배치 포인트와 배치판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바타를 이동할 때 배치 포인트와 배치판이 함께 이동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클로 2024 0버전부터 관절점에 배치 포인트와 배치판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함께 이동 회전 및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배치 포인트와 배치판 개선을 통해 아바타에 더 쉽게 의상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니 작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번 버전부터 커넥트 스토어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얼굴 없는 마네킹 아바타의 사이즈를 클로의 아바타 에디터에서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커넥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마네킹 아바타를 불러오기 위해 커넥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클로의 라이브러리 창에서 커넥트 탭을 누르면 개인 유저의 경우 클로셋 계정 통합 후 로그인을 진행하면 커넥트 탭에서 자동으로 사인인이 됩니다. 기업 유저의 경우에는 사인 인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커넥트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아바타 폴더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무료 옵션을 클릭한 후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얼굴 없는 마네킹 아바타가 있습니다. 남성 또는 여성 아바타 중 하나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얼굴 없는 마네킹 아바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아바타 에디터를 클릭하면 아바타 에디터 창이 나타납니다. 클로 아바타의 사이즈를 수정했던 것처럼 얼굴 없는 마네킹 아바타의 사이즈도 아바타 에디터에도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에서 설정했던 무게 설정이나 바디 쉐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설정한 아바타 사이즈를 저장하고 사이즈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 없는 마네킹 아바타의 사이즈를 조절하여 더욱 다양한 작업에 활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3D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업데이트는 크게 4가지이고 첫 번째는 메쉬 타입 개선입니다. 오토 리폴리지 알고리즘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패턴의 메쉬 타입이 개선되었습니다. 3D 가먼트와 패턴은 3D 메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로에서는 트라이앵글 메쉬와 쿼드 메쉬 두 가지 유형의 메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메쉬의 경우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쿼드 메쉬의 경우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D 창과 2D 창에서 원단의 보기 유형을 변경하여 메쉬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선택한 뒤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 하단에서 트라이앵글 메쉬와 커드 메쉬 두 가지의 메쉬 타입 세팅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 2024 0 버전에서는 쿼드 메쉬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어 옵션 이름이 쿼드 옵티마이즈드로 변경되었습니다. 클로는 기본적으로 트라이앵글 메쉬를 사용하는데 쿼드 옵티마이즈를 적용하면 3D 창과 2D 창의 메쉬 모양이 사각형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최적화하여 메쉬의 모양을 변경하면서 이전 버전보다 메쉬의 흐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창의 패턴 위에서 우클릭하여 메쉬 타입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우스를 호버하면 두 개의 메쉬 타입 옵션이 나타나며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메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쉬 타입을 쿼드 옵티마이즈드로 변경한 후에는 패턴의 메쉬 모양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3D 창에서도 메쉬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3D 창 그리고 2D 창에서 메쉬 유형을 자유롭게 변경하며 최적화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로 2024 0버전부터는 씬앤프로 파일에 대해 컬리전 설정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의상, 트림, 그리고 씬으로 불러온 배경 사이에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완성도 있는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서 커넥트에서 씬앤프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에서 해당 씬앤프롭의 의상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소품을 추가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씬 파일에 충돌 처리가 되지 않아 의상과 패턴으로 만든 소품들을 배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패턴으로 제작한 스카프와 쿠션을 놓은 채로 시뮬레이션을 키면 소품이 씬 파일을 통과하여 땅 위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는 씬앤프로 컬리전 옵션을 키면 이와 같은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D 창에서 소파를 선택한 후 프로퍼티 에디터로 이동하면 컬리전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옵션을 선택하면 스카프와 쿠션을 안정적으로 소품 위에 둘 수 있습니다. 패턴에서 생성된 소프트 굿즈와 소품 간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충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기능을 사용하여 의상 그리고 소프트 굿즈, 환경 간의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업물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버전부터 3D 창에 여러 개의 윈드 컨트롤러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람 흐름에 따라 원단이 더욱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D 창 왼쪽 상단의 토글 메뉴 중 Environment Display에서 Show Wind Controller 옵션을 클릭하면 윈드 컨트롤러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윈드 컨트롤러가 보여지며 3D 창에서 기즈모를 사용하여 윈드 컨트롤러의 위치와 바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쇼 윈드 컨트롤러 메뉴를 활성화해도 나타나는 윈드 컨트롤러가 없다면 우측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씬 탭에서 Environment, Wind 위에서 우클릭하여 Create Wind Controller 메뉴를 클릭하여 윈드 컨트롤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윈드 컨트롤러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 윈드 세팅에서 Unlimited Bound 옵션을 통해 바람의 영향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며 바람 효과가 3D 창 전체 영역에 적용됩니다. 해당 옵션을 체크 해제하게 되면 바람의 영향 범위가 기즈모로 직접 조절하여 설정된 영역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켜서 적용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옵션이 체크되었을 때는 윈드 컨트롤러 방향에 상관없이 모든 의상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옵션을 해제하면 윈드 컨트롤러가 가리키는 방향에 위치한 의상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윈드 컨트롤러를 추가하고 싶다면 현재 활성화된 윈드 컨트롤러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클릭 듀플리케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추가된 윈드 컨트롤러의 위치와 윈드 세팅을 개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켜서 멀티플 윈드 컨트롤러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더 다양한 바람의 방향이 필요하다면 원하는 만큼 윈드 컨트롤러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하고 싶은 윈드 컨트롤러가 있다면 위에서 우클릭, 딜리트 메뉴를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클로 2024 0 버전에서는 여러 개의 윈드 컨트롤러를 추가하고 바람의 영향 범위를 조절하여 연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이번 버전부터 립 패턴과 같이 접힌 부분에 생기는 그림자 이슈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 부분과 같이 접힌 곳에 그림자가 생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는 접힌 패턴의 중심 그리고 Unfold Symmetric Editing의 경우, 두 번째로는 접힌 패턴의 사이드 쪽에 나타나는 그림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은 패턴의 시메트릭 에디팅 기능을 해제하고 입자 간격을 조절하여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 접힌 부분에 대해 그림자지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작업 없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테리얼 관련 업데이트 및 개선 사항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신 기능일 것 같은데요. 이번 버전부터 3D 지퍼 툴로 한 방향 지퍼뿐만 아니라 양방향 지퍼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방향 지퍼 생성을 통해 재킷, 가방, 드레스 등 다양한 스타일을 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3D 창에서 3D 지퍼 툴을 선택합니다. 지퍼를 생성하려는 패턴 위치를 3D 또는 2D 패턴 창에서 클릭합니다. 드래그하여 지퍼가 생성될 위치를 선택하고 한쪽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반대쪽에서도 동일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지퍼 생성을 완료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3D) 창에서 플러를 선택하고 우측 속성 창으로 이동하면 현재 지퍼 타입은 원웨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타입을 투웨이로 변경하면 속성 창 하단에 방향 옵션이 표시됩니다. 버텀 투 바텀 방향을 선택하면 지퍼 양쪽 끝에 각각 플러가 하나씩 있음을 나타냅니다. 헤드 투 헤드로 변경하면 플러 두 개가 전체 지퍼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며 지퍼가 중간 지점부터 열리거나 닫히게 설정됩니다. 다시 방향을 바텀 투 바텀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패슨 지퍼 옵션을 온오프 하거나 각 슬라이더를 움직여 지퍼를 잠그거나 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창에서 슬라이더 플러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의 쉐입 항목 아래에서 슬라이더와 플러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양방향 슬라이더와 플러를 동일한 타입과 마테리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러 스타일, 사이즈, 그리고 지퍼 이빨을 원하는 디자인대로 선택합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드레스 재킷은 투웨이 지퍼로 완성됩니다. 이번 버전부터 그래픽 외곽선을 내부 선분으로 트레이스할 수 있게 되어 패치를 만들거나 그래픽의 위치를 표시할 때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레스의 투명한 배경의 PNG 그래픽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폼 그래픽 패턴 툴이 선택된 채로 추가한 그래픽 위에서 우클릭하여 트레이스 에즈 인터널 쉐입 메뉴를 선택합니다. 나비 그래픽의 외곽선을 따라 내부 선분이 생성됩니다. 유의할 점은 선명한 이미지일수록 외곽선이 더 정확하게 인식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색상의 이미지일 경우 가장 외곽선을 기준으로 트레이스됩니다. 생성된 내부 선분이 모두 선택된 채로 내부 선분 위에서 우클릭 후
클로네즈 패턴 윗소인 기능을 선택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내부 도형과 동일한 모양의 패턴을 생성하고 동시에 내부 도형에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입자 간격을 낮추고 3D 창에서 제공될 위치에 맞게 조절한 뒤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렌더 프리뷰를 확인하면 사실적인 나비데님 패치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능을 활용하여 패치용 패턴 제작 등 다양한 작업물을 쉽게 만드는 데 활용해 보세요. 이전 버전에서는 패턴을 복사할 때 버튼과 OBJ 부자재만 유지된 채로 복사되며 시침, 파이핑, 바인딩과 같은 부자재는 복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버전부터는 패턴 복제 시 이러한 트림을 유지하여 복제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가방에는 택 툴로 만든 스모킹과 지퍼 패널에 바인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가방은 반만 제작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복제했다면 복제한 패턴에 적용된 택과 바인딩이 누락되어 택을 따로 복사하고 다시 바인딩을 추가하여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복제할 때 택과 바인딩이 유지됩니다. 뒷판 패턴을 복제하기 위해 3D 창에서 아바타 뒷면으로 패턴을 배치합니다. 이제 패턴 옆선을 봉제 후 시뮬레이션을 실행해도 모든 택과 바인딩은 여전히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작업에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모드 관련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모듈러 기능 관련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모듈러 관련 첫 번째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지난 7.3 업데이트에서는 기존의 모듈러 라이브러리의 사용성을 개선하여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클로 2024.0 버전부터는 기존의 모듈러 라이브러리 기능 지원이 중단되며 개선된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만 유지되고 이에 따라 클로 인터페이스가 일부 변경됩니다. 이전 버전과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7.3과 2024.0 버전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7.3 버전에서는 라이브러리 왼쪽에 모듈러 라이브러리와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모드에서 모듈러 모드를 통해 기존 모듈러 라이브러리에서 보여질 모듈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2024.0 버전에서는 기존 모듈러 라이브러리와 모듈러 모드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의 이름이 모듈러 라이브러리로 변경되며 모듈러 라이브러리에서 모듈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듈러 관련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클로 2024.0 버전부터 기존의 모듈러 라이브러리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모듈러 라이브러리에서 제작한 모듈 파일을 2024.0 버전에서 사용할 때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의 모듈 형식으로 변환하여 열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예제를 통해 이전 버전에서 제작된 모듈 파일이 2024.0 버전에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0 버전에서 제작된 모듈 파일에 이전 버전에서 제작한 모듈 블럭 파일을 불러와 사용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호환되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4.0 버전에서 모듈러 라이브러리에 있는 프리셋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에서 저장된 모듈 블럭 파일인 zblc 파일을 불러와 보이는 티셔츠 파일의 소매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이전 버전에서 제작된 블럭 파일의 구조가 현재 2024.0 버전 좌측에 보이는 모듈러 라이브러리의 블럭 섹션 구조와 동일하게 저장된 형태에만 같은 위치와 재봉선을 유지하여 변환이 가능합니다. 불러오기에 앞서 짧은 소매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긴 소매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미리 이전 버전에서 저장해둔 ZBLC가 있는 윈도우 창에서 슬리브 셀인쇼트 블럭 파일을 3D 창으로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그러면 ZBLC 파일은 호환성을 위해 새 모듈 파일로 로드되었습니다. 완전한 새 모듈로 사용하려면 저장해야 합니다. 라는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추후 동일하게 2024.0 버전보다 낮은 버전에서 제작된 모듈 파일을 로드 시 안내창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자동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다시 보지 않기 옵션을 클릭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열어줍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3D 창에서 이전 버전에서 제작된 짧은 소매 블럭 파일이 새 모듈 파일로 변환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재봉선 수정 툴을 클릭해 보면 재봉선 또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모듈 파일로 변환한 소매 파일을 왼쪽 모듈러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여 ZMOD 파일로 활용하고 싶다면 블럭 섹션에서 Add 버튼을 눌러 추가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추후 개선을 통해 모듈로서 자동으로 변환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에서 제작된 모듈 파일이 포함된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상단 메인 메뉴 파일,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경로창에서 파일을 선택하여 불러옵니다. 그럼 해당 모듈 파일은 7.3 혹은 더 낮은 버전에서 제작되어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모듈에서 설정해둔 재봉을 유지한 채로 의상 파일이 로드되며 모듈러 라이브러리에서 모듈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그룹, 카테고리, 스타일, 블럭 설정 단계를 거쳐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로 2024.0 이전 버전에서 제작한 모듈 혹은 블럭 파일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위 과정을 제작해 참고하여 변환을 사용해 보세요. 이전 버전에서 제작된 모듈 파일 변환 과정은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모듈을 저장할 때 매번 원하는 경로를 재설정해야 해서 불편함이 있으셨을 텐데요. 클로 2024.0 업데이트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공용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원하는 폴더를 기본값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상단 메인 메뉴, 세팅, 유저 세팅, 어더를 클릭하면 모듈러 라이브러리 섹션에서 디폴트 폴더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옵션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폴더 아이콘을 클릭한 뒤 나타나는 경로창에서 원하는 폴더의 경로를 찾아 기본 폴더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저 세팅 창 우측 하단에 클로즈 버튼을 클릭하면 폴더의 경로가 바로 적용됩니다. 그럼 모듈러 라이브러리의 저장 경로가 원하는 경로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에서 모듈러 라이브러리를 오픈한 후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리셋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Add 그룹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경로창이 방금 전 유저 세팅에서 설정한 폴더의 경로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3D 창에 보여지는 의상을 모듈 파일로 저장할 때의 경로창도 유저 세팅에서 설정한 경로로 보여집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 상단 메인 메뉴 파일, 세이브 에즈, 스타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듈러 크리에이트 창이 나타납니다. 스타일이 저장될 그룹 경로 설정을 위해 하단에 Add 그룹 버튼을 누르면 경로창이 나타나며 바로 유저 세팅에서 설정한 경로로 설정되어 보여집니다. 이처럼 원하는 폴더를 기본 경로로 지정하여 더욱 편리하게 모듈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렌더 관련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트랜스퍼런시 옵션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배경이 투명한 GIF 턴테이블 및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렌더할 수 없었습니다.
클로 2024.0 버전부터는 투명한 배경의 턴테이블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GI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단 메인 메뉴에서 렌더를 선택해 렌더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 속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속성 창의 이미지 비디오 메뉴에서 턴테이블 이미지 옵션을 선택한 다음 하단의 GIF 저장 옵션을 클릭합니다. GIF 저장 옵션을 클릭하면 백그라운드 메뉴에 트랜스퍼런시 옵션이 활성화되며 이제 기능을 ON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런시 옵션을 클릭해 ON으로 변경합니다. 속성을 설정한 후 최종 렌더 아이콘을 클릭하면 회전 가능한 GIF 이미지 또는 투명한 배경의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생성됩니다. 완성된 GIF를 열어 동영상 배경이 투명한지 확인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투명한 배경의 턴테이블 GIF를 저장할 수 있으며 다른 플랫폼에 배경이 투명한 영상을 사용할 때 유용하니 작업에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클롯에 관련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클로에서 3D 파일 제작이 완성되면 추가 협업을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인 클로셋에 업로드하여 공동 작업자 혹은 협업팀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클로셋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클로셋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클로셋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3D 에셋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기 위해 클로셋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직접 클로셋에 반영된 신기능을 살펴보며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로에서 완성한 작업물을 클로셋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클로셋 우측 상단 Share via 클로셋 버튼을 클릭 후 프로젝트 메뉴를 클릭하면 업로드 페이지가 팝업됩니다. 만약 클로셋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클로 소프트웨어에서 좌측 라이브러리 클로셋 탭에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나타나는 업로드 페이지에서 저장할 워크룸의 위치를 선택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업로드되면 나타나는 컨텐트 페이지에서 Share to People 탭에서 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팀 태그 기능을 통해 팀에 속한 여러 사람들에게 한 번에 제작한 컨텐츠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팀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팀은 그룹 어드민 권한을 가진 상위 관리자만 설정이 가능하며 우측 콘솔, 세팅, 팀 매니지먼트를 클릭합니다. Create a new team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옵션 창에서 그룹 이름을 설정하고 그룹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팀에 포함할 이 팀원의 이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합니다. Create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하면 팀 매니지먼트 하위에 방금 설정한 팀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팀에 포함된 팀원이 알림을 받아 컨텐트 페이지에서 파일을 검토할 때 활용할 3D 라이브 뷰어 관련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3D 라이브 뷰어는 클로와 동일한 텍스처 표면과 같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사용자가 샘플의 초기 피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뷰어의 스트레인 맵도 포함되었습니다. 3D 뷰어 외에도 왼쪽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 예를 들어 이름, 설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D 파일이 클로셋에 저장해둔 블록 파일을 활용하여 제작된 경우 사용자는 링크드 컨텐트를 사용하여 파일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샘플의 구성을 확인한 후 댓글을 사용하여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카프의 로고를 추가하기 위한 사용자 댓글로 피드백을 남기고 싶은 경우 댓글의 첨부 파일로 관련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게시되면 팀원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어노테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3D 뷰어에 직접 피드백을 남겨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을 통해 사용자는 파일을 수정하고 최신 버전을 클로셋의 히스토리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클로에서 렌더링할 시간이 없는 경우 클로셋에서 렌더링할 수도 있습니다. 렌더링 설정은 기본적으로 클로와 동일하게 해상도, 렌더링 품질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파일을 턴테이블로 렌더링하고 GIF 또는 동영상 형식으로 저장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이 렌더링되면 썸네일을 클릭하여 미리 볼 수 있으며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공동 작업과 디자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더 많은 새로운 기능이 출시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준비된 신기능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클로 2024.0 신기능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버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